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집 한 채가 있고 중위값에 가까운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은퇴나 아니면 이제 인생 이막을 이제 준비하면서 네. 좀 가져가야 될 자산 운용 또는 이제 연금 운용 전략 같은 게 있을까요? 집 한 채이고 중위소득 혹은 중위자산 네. 정도라면은 사실은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. 예,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통계 나온 걸로 따지자면은 집을 포함해서 순자산이 5억 9천 뭐 이러니까요.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죠. 집 제외하고 나면 뭐 수천만 원, 뭐 1억 뭐 이런 정도가 이제 금융자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. 물론 국민연금은 자산화된 거는 제외한 부분입니다. 국민연금을 자산화하면은 그거보다는 많겠죠. 한 4억, 5억 정도는 될 텐데요. 여하튼 국민연금 제외하고는 훨씬 적습니다. 그 자산을 아무리 굴려봐요. 자산의 규모가 이렇게 크면은 좀 굴리면은 눈덩이가 묻어 나오지만은 자산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은 이걸 아무리 굴려봐야 수익률이 높아도 별로 많이 안 나옵니다. 그래서 뭐 1억을 가지고 자산 운용을 잘해서 노후를 준비한다. 이건 사실은 불가능해요.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연수익률이 대략 5.5% 정도 전후인데요. 국민연금처럼 운용한다 하더라도 1년에 550만 원입니다. 운용 잘하면. 1년에 550. 그렇죠. 5.5%. 1억 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.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. 현실적으로. 그래서 1억 원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법 이런 게 사실은 만만찮아요. 그건 자산 운용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자신한테 투자해가지고 자기가 일을 하게 함으로써 버는 게 더 낫습니다. 예를 들어 내가 그 중에 한 1,000만 원을 내가 자격증 따는데 내가 투자를 한다. 그게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죠. 그 자산을 운용해서 하는 것보다는요. 중간소득 정도라고 될 때는 두 가지 정도인데요. 첫 번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한 10년 정도는 재취업 시장이 있으라는 것입니다. 그걸 위해서는 자기가 전문성을 뭔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.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퇴직을 할 때쯤 돼서 후회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평생에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쯤 가져봤을 걸. 그걸 좀 준비했을 걸 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직장에서 나가다 보니까 직장 일 끊어지니까 끝인 거죠. 근데 나왔는데 도대체 내가 할 일이 없네.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후회하는 것이 혼자서 평생에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전문적인 일을 하나쯤 만들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것이 이제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뭐 늦었다고 하더라도요. 저희 친구들 중에서도 자격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재취업 시장에 일단 있으라고 하는 것. 그게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지고 있는 주택을 활용하는 것. 우리나라 이제 주택연금이 있으니까요. 예를 들어 이제 국민연금을 우리가 만 63세, 앞으로 있으면 만 65세 이렇게 받게 돼 너무 늦게 받아요. 사실은 이게 정말 좀 그렇긴 한데요. 퇴직 연령은 60세이고 국민연금은 63세, 65세 받으니까 너무 늦긴 한데요. 여하튼 그 사이에 내가 재취업을 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그 이후에 이제 국민연금이 한 150만 원 받는다. 그러면은 이제 적정한 생활비를 대충 400만 원 소득을 그렇게 본다면요. 한 150만 원 받으면 250만 원이 필요한 것이죠.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주택 연금을 통해서 이런 정도 이제 소득은 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70세까지만 잘 버티면 70세부터 주택연금을 받으면 60세보다 훨씬 많이 받죠. 그러니까 70세부터 국민연금과 주택연금 이 둘만 잘 쓰더라도 내가 충분히 적정한 생활비는 서울에서 생활할 수 있는 적정한 생활비가 지금 한 350만 원 정도. 이걸 소득으로 환산하면은 뭐 많이 잡아도 한 400 정도이겠죠. 그러니까 적정한 생활비는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지금 70대, 80대는 국민연금이 없으니까 이게 불가능했고요.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기초연금을 주는 것이고 지금 60년대생은 이제 국민연금 다 풀로 납입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이고 주택연금 활용하시고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에 국민연금을 받는 5년 그 다음에 주택연금은 한 70세부터 좀 늦게 받는다고 생각하면요. 이 기간 동안을 재취업이라든지 노동시장에 남아 있으면서 이 기간을 잘 보내시면은 효과적인 솔루션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. 말씀해 주신 걸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, 뭐 자격증 취득 이런 거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기본적인 건강 관리가 더 당연히 포함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가지고 있는 자산, 특히 부동산 자산을 계획을 세워서 이제 활용하는 것. 네, 주택연금으로 활용하는 게 제일 효과적인 것 같아요. 지금 자기가 사는 집이니까 집에 계속 살면서 그 집을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니까요. 은퇴를 본격적으로 할 나이가 되면 뭔가 이사를 자주 가거나 그런 분들 많이 없으니까 보통은 이제 사시던 곳에서 쭉 사시는 경우가 더 많은. 재취업이나 이런 쪽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주된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나서 하는 재취업 시장은 특징을 중고차 시장이라고 하거든요.
오해하실 수 있는데요. 사람이 중고차라는 뜻이 아니라 중고차 시장의 특징을 보인다는 것입니다. 중고차 시장은 그러면 어떤 특징이냐 하면은 여러분들 중고차는 어떤 게 좋은 차고 어떤 게 안 좋은 차인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중고차를 레몬 마켓이라고 그러는데 중고차를 레몬이라고 그래서 아주 중고차 중에서 좋은 것들, 뭐 예를 들어 스포츠카 좋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높은 가격을 받아요. 그 다음에 깨끗하게 잘 쓴 것들, 누가 보더라도. 그 다음 아주 엉망으로 쓴 것, 이건 엉망의 값을 받습니다. 문제는 이 중간에 들어있는 한 70%는 다 도매금으로 비슷하게 취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. 사회에서 아주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탑 클래스로 이어져요. 제 취업에도. 그럼 어디가 사회이사를 한다, 뭐 한다, 이렇게 이어지거든요. 쭉 지금까지 보면은 70대도 여전히 그냥 여기저기 좋은 데 계세요. 근데 낮은 저소득층의 사람들, 이 사람들은 변화가 없어요.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사람과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은 큰 변화가 없는데요. 중상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가 제일 큽니다.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뭐 부장도 하고 임원도 하고 뭐 이런 분들이 변화가 확 큰 것이죠. 떡 나오고 보니까 다 비슷하게 도매금으로 취급을 해버리는 것입니다. 그러면 여기서 내가 어떻게 차별화를 할 것인가? 나는 그런 중고차가 아니다고 해야 되는 것이죠. 그런 것들이 이제 자격증에 해당됩니다. 어제도 한 분을 만났는데 한 달 전에 만났을 때 들어온 자격증 시험을 1차 필기 시험은 잘 통과했는데요. 2차 이제 실기 시험을 그날 보러 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젊은 애들은 조이스틱을 잘 활용을 해서 잘하는데 자기는 아무래도 지금 좀 둔하다고 그러던데 어제 그 합격했습니까? 물어봤더니 떨어졌습니다. 그러더라고요. 그래, 한 번 더 이제 볼 거라고 그러던데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중고차 시장의 차별화를 이루어야 됩니다. 재취업 시장이 자격증 몇 번 땄다고 다 쉽게 막 취업도 되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. 아무래도 문도 많이 두드려야 되고 고시를 공부해가지고 공무원을 하신 분도 나와서 자격증 공부하고 막 그러세요. 이 시장에서 한 5년, 10년 정도 이렇게 남아있는 그게 저는 제일 좋고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1억이 있는데 어떻게 이걸 퇴직을 대비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? 이걸 가지고 막 자산 운용을 잘한다? 안 돼요. 이 정도 금액 가지고는. 절대 안 되고요. 이걸 나한테 좀 잘 투자를 해서 내가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을 한 5년이나 10년만 잘 만들어둬요. 1년에 예를 들어 연봉이 3천, 4천 정도를 받는다? 뭐 2년만 받아도 8천원이니까요. 수익률로 따지자면은 1억 원에 대비해서 1억 원에 1,000만 원 투자해서 8천만 원 벌면 얼마나 좋습니까? 예, 뭐든 제가 보기에 가장 효율성이 높은 것은 인적 자산에 대한 투자인 것 같습니다. 소위 말하는 직장이 아니라 이제 직업을 가져라라는 그 네,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겠네요. 예, 예, 그렇습니다.